식물학자 세틀러는 아이를 끔찍히도 싫어하지만 화석 발굴에는 미쳐있는 고고학자 그랜트와 동료이자 연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투자자 해먼드가 등장하고요. 이제 막 개장을 앞둔 자신의 공원을 방문해달라고 하죠. 코스타리카로 향하는 헬기에는 까칠한 변호사 제나로가 동승해 있습니다. 며칠 전의 사고로 인해 불안해하는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데려온 깐죽쟁이 말콤은 통제 불가능한 현상, 카오스 이론을 연구하는 수학자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섬 이슬라 누블라에서 이들이 목격하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이곳은 화석으로나 증명할 수 있었던 공룡들이 모여 사는 곳, 쥬라기 공원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들은 공원의 첫 번째 코스에 탑승하게 되는데요.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호박에 갇힌 모기에서 채취한 공룡의 DNA가 이 공원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들은 이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구실에서 알이 부화하는 현장까지 목격하게 되죠. 수석 개발자 헨리 우는 말합니다. 철저히 암컷만 만들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태어난 새끼 공룡의 정체는 바로 벨로시랩터인데요. 독립된 철책에서 관리되는 매우 위험한 개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나로는 해먼드의 이 공원을 완전히 지지합니다. 자신이 데려온 말콤과는 반대로 말이죠. 하지만 당연히 지지할 거라 생각한 그랜트와 세틀러는 아직 회의적인 반응이네요. 어쨌든 이들은 해먼드가 준비한 공원의 투어를 시작합니다. 해먼드의 사랑스러운 손주 팀과 렉시도 합류하고요. 하지만 공룡들은 쉽사리 등장하지 않고 기상 조건도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통제가 안 되고요. 세틀러는 병의 원인을 조사한다며 투어에서 빠져버리네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산업 스파이였던 네드리입니다. 그는 배아의 유출을 위해 공원의 보안을 해제시켜버리네요. 하필이면 무리가 티렉스 우리 앞에 있을 때 말이죠.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가 등장합니다. 제나로가 도망치자 놀란 아이들은 티렉스의 타겟이 되고요. 말콤이 시선을 끄는 동안 그랜트가 아이들에게 향하지만 결국 이들은 담장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본부로 돌아온 세틀러가 멀둔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을 땐 제나로는 죽었고 그랜트의 무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말콤은 살아남았는데요. 결국 이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망연자실한 해먼드는 말하죠. 자신은 단지 진짜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고 말이죠. 한편 나무에서 밤을 보낸 그랜트는 브라키오사우루스와 함께 평화로운 아침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공룡들이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식하고 있음도 알게 되죠. 하지만 갈리미무스 떼를 만나고 이어지는 야생의 현장을 목격하고 나면 관광 무드는 끝이 나네요. 섬을 빠져나가던 네드리는 결국 딜로포사우루스를 만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해먼드는 네드리 없이 복구 불가능한 이 시스템을 재부팅하기로 하죠. 다행히 재부팅에는 성공하고요. 아놀드는 그 과정에 내려간 차단기를 올리러 가죠.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차단기가 내려가며 독립돼 있던 랩터의 철책이 뚫려버렸다는 것을 말이죠. 멀둔이 랩터를 사냥하는 동안 세틀러가 차단기를 올려내지만 사실 랩터들은 멀둔을 사냥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세틀러는 다행히도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랜트를 만나네요. 그랜트는 공룡구역을 빠져나와 아이들을 안전한 식당에 두고 세틀러를 찾으러 나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동안 랩터들은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살아남았고요. 이들은 다시 합류합니다. 하지만 영리한 랩터들의 집요한 추격에 결국 포위되고 마는데요. 티렉스가 등장하면 이들은 탈출의 기회를 얻게 되네요. 그랜트는 해먼드에게 승인 불가를 선언합니다. 해먼드 역시 자신의 공원에 작별을 고하고요. 떠나는 헬기에서 아이들과 함께인 그랜트를 바라보는 세틀러가 미소 지으면 영화 쥬라기 공원은 막을 내립니다. 누블라 섬의 사건을 폭로한 말콤은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실패한 해먼드의 인증사를 이어받은 러들로우가 그 사실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말콤에게 해먼드는 말합니다. 공룡들을 배양하던 또 다른 섬, 소르나에 대해서 말이죠. 태풍으로 그 시설이 파괴되었지만 얼마 전 일어난 우연한 사건으로 공룡들이 스스로 번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말콤은 그런 해먼드가 못마땅하지만 이미 건너간 그의 여자친구이자 생태학자 사라를 데려오고자 그곳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선원들도 가길 꺼려하는 그곳에 그의 고집을 닮은 딸 켈리가 컨테이너에 숨어 함께 왔네요. 항상 주변에 무심했던 이 남자의 두 여자들이죠. 그리고 이 섬에 또 다른 무리들이 도착합니다. 공룡들을 포획하여 샌디에고로 가져가려는 러들로우의 사람들이죠. 그는 이것이 파산 직전의 회사를 살려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직원 중 티라노사우루스를 욕심내고 있는 사냥꾼 로렌도는 새끼 티렉스를 납치해 그것을 미끼로 사용하네요. 해먼드의 진짜 의도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닉과 함께 이들을 탈출시키고요. 그 과정에 부상 입은 티렉스의 새끼를 컨테이너로 데려오네요.
그리고 이런 행동은 결국 이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죠. 그리고 그 과정에 통신 담당 에디가 죽게 됩니다. 결국 러들로우의 무리가 이들에게 합류하고요. 통신시설이 파괴된 이들은 섬의 탈출을 위해 이제 유일한 통신시설이 남아있는 섬의 중앙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약해 보이는 콤포소그나투스를 괴롭히던 디터의 죽음으로 재난이 시작되는데요. 티라노사우루스는 고요한 막사를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고요. 벨로시랩터들은 도망치는 무리들을 하나하나 정교하고 잔인하게 사냥해 나갑니다. 하지만 결국 닉은 방치된 시설 안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데 성공하고요.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함께 가족들과 이겨낸 말콤은 발견합니다. 마치 총에 쓰러진 티렉스가 러들로우의 사람들에 의해 포획되고 있는 현장을 말이죠. 이제 러들로우는 티렉스를 기다리며 샌디에고 시내에 건립될 새로운 주라기 공원을 발표하는데요. 항구에 도착한 그 배가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탈출한 티라노사우루스는 샌디에고의 마천루를 바라보며 거대한 포효 소리를 울리게 되죠. 이 닥치는 대로 때려부수는 티렉스를 막기 위해 말콤과 세라는 주라기 공원으로 향합니다. 러들로우가 먼저 데려온 티렉스의 새끼를 이용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는 티렉스는 이제 다시 항구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러들로우를 죽이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새끼에게 사냥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그렇게 모든 상황은 끝나게 됩니다. 이제 말콤은 가족들과 함께하고요. 해먼드의 바람대로 고립되어 자생력을 가지게 된 소르나 섬의 모습이 보여지면 주라기 공원 2편 잃어버린 세계는 막을 내립니다. 주라기 공원 사건 이후 엘리 세틀러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고고학은 설 자리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발굴을 고집하는 그랜트는 랩터들의 소통 방식 정도는 알아내었네요. 조수 빌리에게 보수도 넉넉히 주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돈 좀 있어 보이는 커비 부부가 찾아옵니다. 백지수표와 함께 공룡보호구역 이슬라 소르나 비행에 대한 가이드를 요청하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원했던 건 비행이 아닌 착륙이었고요. 그랜트의 경고는 CR도 안 먹힙니다. 유데스키가 데려온 무기 전문가 쿠퍼와 내시가 스피노사우루스에게 처참하게 죽고 나서야 그 심각성을 이해하게 되죠. 결국 티렉스까지 등장하지만 다행히 이들에게 도망칠 기회를 제공하네요. 그리고 이 부부는 고백합니다. 그들은 사실 이혼한 부부이며 8주 전 아만다의 남친 벤과 함께 실종된 아들 에릭을 찾아온 거라고 말이죠. 그랜트는 백지수표마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일단 중요한 건 이 섬에서의 탈출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벤의 시체가 발견되고요. 이곳이 랩터의 영역임도 알게 되자 이들은 에릭이 향했음직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공룡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랜트가 혐오하는 곳이죠. 뒤이어 랩터들의 무리 사냥이 시작되고요. 그 과정에 미끼로 쓰였던 유데스키가 죽게 되네요. 무리에서 빠져나온 그랜트는 누군가에게 구출되는데요. 그 자는 바로 에릭입니다. 다행히 에릭은 그랜트의 팬이라 공룡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네요. 그리고 폴의 위성전화 벨소리를 따라간 이들은 무리와 합류하고요. 가족은 상봉합니다. 하지만 벨소리의 정체는 스피노사우루스의 뱃속이었네요. 도망쳐 들어간 시설 안에서 이들은 숨을 돌리는데요. 그 와중에 그랜트는 알게 됩니다. 빌리가 챙겨놓은 랩터의 알들을 말이죠. 실망한 그랜트는 빌리에게 이곳을 만든 자들과 다를 바 없다며 비난합니다. 그리고 안개가 자욱한 시설 안에서 이들은 새로운 존재를 마주하는데요. 곧 그 새끼들의 먹이가 될 위험에 처하죠. 하지만 죄책감을 안고 있던 빌리의 희생이 더해지면 이들은 조류관까지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배에서 그랜트는 토로합니다. 발굴을 고집하는 자신의 방식이 만지고 싶어하는 빌리의 그것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질책하는 것만이 그 정답이 될 수는 없음을 말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위성전화가 울리고요. 배설물 속에서 그 전화기를 찾아냅니다. 그 과정에 케라토사우루스가 등장하지만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배설물의 주인 때문이죠. 이제 스피노사우루스와의 마지막 결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랜트는 엘리에게 연락해내는데 성공하고요. 가족들 역시 함께 이겨냅니다. 자,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바로 랩터들이죠. 하지만 그랜트가 그들과 소통하고 알을 건네고 나면 다행히 상황은 종료되고요. 드디어 구조대를 만나게 됩니다. 돌아가는 헬기에서 그랜트는 살아남은 빌리와 재회하고 가족들은 하나가 되며 활공하는 익룡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나면 주라기 공원
3편은 그 막을 내립니다. 그레이와 자크는 단둘이 코스타리카의 섬 이슬라 누블라로 향합니다. 이곳에는 이미 운영 중인 쥬라기 월드가 있고요. 이모 클레어는 이곳의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하루 고객 2만 명이 넘는 이곳을 관리하느라 바쁜 그녀는 아이들을 비서에게 맡기고요. 실망한 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진심으로 미안해합니다. 이곳은 현재 헨리 우의 팀이 유전자 배합으로 새로운 개체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인도미누스 렉스는 안전 문제로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을 인수한 회장 마스라니는 오웬을 불러보라 하죠. 해군 출신 오웬은 랩터 조련사입니다.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보안부장 호스킨스는 랩터를 무기화하자고 꼬시고 있지만 오웬은 통제는 방법이 아니라고 믿고 있죠. 블루와의 교감은 항상 살얼음 판을 걷는 것과 같으니까요. 클레어는 현재 관계가 소원해진 그를 렉스의 우리로 데려갑니다. 오웬은 이 폐쇄된 환경을 보자마자 정서적으로 최악이라고 평하는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공룡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지기에는 없었던 녀석이 상황실의 추적기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속임수죠. 이 변종은 도망친 오웬을 따라 탈출합니다. 하지만 추적기에는 나름의 방어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팀에게 포획 미션이 떨어지죠. 하지만 스스로 추적기를 제거한 렉스가 보호색까지 활용하며 안전팀을 전멸시키고 나면 클레어는 북쪽 지역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마스라니에게 헨리는 답합니다. 당신이 원한 대로 멋진 공룡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이죠. 거기에 호시탐탐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는 호스킨스까지 등장하게 되면 마스라니는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합니다. 아참, 아이들을 잊었네요. 비서의 관심에서 벗어난 이 형제는 티라노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관을 지나며 친해져 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혼을 준비 중인 부모님의 부재가 이들을 우울하게 하고요. 자크는 그런 동생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일탈 행동을 하기로 합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운행 중단 경고를 무시하는 거죠. 이제서야 아이들을 떠올린 클레어는 전하는 물통, 순찰팀도 여러 개 안 되자 오웬에게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형제들은 이 괴팍한 변종을 마주하지만 다행히 도망치는 데는 성공을 하네요.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곳은 바로 과거 쥬라기 공원의 관광센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버려진 트럭을 이용해 탈출하죠. 처참한 사륙 현장을 지나 클레어는 아이들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추적을 시작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 인도미누스 렉스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제 남부까지 내려온 이 변종은 드디어 큰 사고를 칩니다. 조류관이 부서지고 마스라니의 헬기까지 폭파되어 버리는 거죠. 이젠 더 이상 센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형제는 클레어와의 재회는 성공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스라니가 없는 본부를 장악한 호스킨스는 오웬에게 지시합니다. 랩터를 출동시키라고 말이죠. 하지만 인도미누스 렉스에게는 랩터의 유전자도 섞여 있었습니다. 곧 랩터들의 반격이 시작되죠. 이 실패를 목격한 호스킨스는 헨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일이 꼬였으니 배알을 들고 탈출하라고 말이죠. 본부로 돌아온 클레어가 그 현장을 발견하면 호스킨스는 말합니다. 이들을 통제한다면 진정한 무기가 될 거라고요. 하지만 곧 등장한 랩터에게 죽게 되고요. 쫓기던 오웬의 무리도 결국 포위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웬이 블루의 결박을 풀어주네요. 그러자 랩터들은 오웬의 편에서 인도미누스 렉스를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열세에 놓이지만 티렉스가 합류하고 모사사우루스까지 동원되고 나면 드디어 이 변종은 최후를 맞게 되네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과 함께 누블라 섬에 티라노사우루스가 포위하고 나면 영화 쥬라기 월드는 막을 내립니다. 누블라 섬에서 강력한 화산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나게 될 공룡의 멸종을 그저 섭리로 받아들이자는 말콤 박사의 의견은 그것을 방치하려던 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룡보호협회를 이끌고 있는 클레어, 그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공룡들을 선별하여 고립된 섬으로 옮기자는 밀스, 과거 해먼드의 파트너였던 로그드 재단 경영자의 제안을 그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합류하는 오웬, 클레어와 헤어지고 조용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 역시 자신이 키운 랩터 블루를 구하기 위해 합류하게 되죠. 3년 전 인도미누스 렉스 사건으로 운영이 중단된 쥬라기 월드, 그곳엔 이미 휘틀리의 용병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어의 겁많은 시스템 관리자 프랭클린을 통해 이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공룡은 바로 블루이죠.
블루 역시 오웬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휘틀리는 그런 블루를 쏴버리고요. 오웬도 기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클레어까지 통제실에 가두어버린 그가 하는 일은 바로 밀스에게 그 상황들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화산의 용암이 분출되기 시작하고 시노케라톱스의 발길질과 함께 깨어난 오웬은 바리오닉스에게 쫓겨 통제실을 탈출한 클레어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화산으로부터 도망치던 이곳의 공룡들과 함께 내리 달려보지만 카르노타우로스에게 가로막히게 되는데요. 등장한 시노케라톱스와 이어지는 렉스의 공격으로 다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살아남은 이들은 이미 이곳의 공룡들을 밀렵해 두었던 휘틀러의 화물선 아카디아에 가까스로 탑승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찬란했던 이슬라 누블라의 그 끝을 목격합니다. 경매사 에버스록의 공룡 거래를 약속하는 밀러. 그는 과거 채취해냈던 인도미누스 렉스의 유고를 통해 만들어진 무기화된 유전자 조작 공룡 인도랩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로그들의 손녀딸 메이지. 그런 밀러를 관찰하던 그녀를 통해 우리는 인도랩터를 만들어낸 헨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오웬에게 복종했던 랩터 블루의 순수한 유전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때문에 클레어의 일행이었던 수의사 지아는 상처 입은 블루를 치료해야 했기에 휘틀리를 따라 아카디아에 올라탔습니다. 등장한 오웬은 출혈이 심한 블루를 살리기 위해 같은 수강류 렉스의 피를 구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공룡들이 옮겨지게 될 곳은 로그드의 저택임을 알게 됩니다. 인도랩터의 정체를 알게 된 메이지를 방에 가두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알게 된 로그드를 밀러는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공룡들과 함께 실려온 이 불청객들에게 밀러는 자신은 그저 오만했던 너희가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이 버려지지 않게 그것들을 더 쓸모있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도착한 고객들을 통해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팔려나가는 이 유전자 복제 공룡들의 금전적 가치를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방을 탈출한 메이지는 할아버지의 죽음에 이어 죽은 엄마의 복제체로 태어난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옆방에 있던 스티기 몰로크를 이용해 감옥을 탈출한 오웬. 그는 그런 소녀를 보듬는군요. 그리고 마침내 구매자들 앞에 소개되는 인도랩터. 강력한 무기로 훈련되어진 그것의 반출을 막기 위해 오웬은 경매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끝에 포획한 공룡들의 이빨을 모으는 괴상한 취미를 가진 휘틀리를 성공적으로 유인해낸 이 영리한 유전자 조작 공룡은 지금껏 자신을 가두었던 우리를 스스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미완성인 자신의 인도랩터가 판매되는 상황에 불편해하던 헨리는 이곳의 자료를 싸들고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숨어있던 프랭클린의 영웅적인 행동. 그것은 갇혀있던 블루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마주한 인도랩터의 호전적인 시선으로부터 숨어있던 오웬은 독성 가스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연구실의 재가동과 함께 인도랩터를 정면으로 마주한 메이지를 놓치게 됩니다. 죽은 딸을 그리워하던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소녀를 강한 힘을 갈망했던 인간이 만들어낸 이 괴물은 죽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웬이 저지하고요. 그런 오웬을 블루가 구합니다. 폭력만을 위해 만들어진 이 괴물이 맞이할 끝은 결국 외로운 죽음뿐이죠. 그리고 연구실의 독성가스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공룡들. 그것들을 메이지는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네, 비록 그것이 인간의 욕망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실존하는 생명으로서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상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말콤이 우려했던 대로 자연의 섭리를 거부한 인간들은
이제 그 대가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